여러분 안녕하세요. 푸르른 구름이 살포시 하늘에 내려앉은 오늘, 싱그러운 5월이 찾아왔습니다. 5월에도 계속 앞으로 달려나가는 세븐일레븐의 라디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싱그러운 5월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푸르른 풀과 신선한 바람? 좋은 날씨와 반팔을 꺼내는 시기? 아니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빨간 꽃이 떠오르지 않나요? 자, 바로 가정의 달인데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 게스트는 학생이 아닌 선생님을 초대해 보았는데요. 바로 우리 학교의 기타리스트, 아름다운 선율로 아이들을 포근하게 해주시는 선율을 쓰는 김병헌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븐일레븐 여러분, 작사도 작곡도 하는 시 같은 선율을 짓는 김병현이라고 합니다. 모두들 반가워요. 네. 이번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게스트로 섭외되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립니다. 자, 선율을 짓는 선생님인 김병헌 선생님, 너무 멋있지 않나요? 가끔 급식을 먹고 난 후 벤치에서 병현 선생님의 기타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저절로 병현 선생님 곁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강원 애니고에는 기타 치는 사나이가 있다. 네, 맞아요. 기타가 좀 사람을 홀리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세븐일레븐을 위해서 노래를 하나 가져왔는데 시작하면서 하나 들려드리고 시작해도 될까요? 좋죠. 네, 여기 마침 기타가 있네요. 자, 그럼 선생님 준비하시고 한번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왠지 기분이 좋아, 보고 싶은 그대를 만나니까. 그대는 나의 마음을 알까, 숨겨둔 내 마음 전해볼까.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해도 나의 두 눈은 이미 하트로 뿅뿅. 오늘은 그대를 만나러 비가 와도 눈이 부셔도 좋아. 오늘은 그대의 날이야, 그대는 나의 사랑이야. 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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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루루 뚜뚜 뚜뚜 뚜뚜. 오 세븐일레븐. 네, 제가 만든 노래예요. 좀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감미로운 노래를 들려주셨는데, 역시 이 기타도 매력적인데 이 선생님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게 홀리는 게 아닐까요? 연습 많이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매력적인 병현 선생님과 함께하는 세븐일레븐 첫 번째 코너인 영화를 말해줘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말해줘. 자, 첫 번째 코너는 영화를 말해줘 코너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우리과 특성에 따라 저희가 열심히 공부하고 추천드리는 영화들을 소개하고 리뷰하는 코너인데요. 네, 오늘은 특별히 PD님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그에 맞는 영화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선 MC가 준비한 힌트부터 들어보도록 할까요?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요. 조금 어색하기도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모든 걸 잊게 돼요. 그리고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내 몸 전체가 변하는 기분이에요. 마치 몸에 불이라도 붙은 기분이에요. 전 그냥 한 마리의 새가 된 것 같아요. 마치 전기처럼요 라는 명대사를 가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청각적인 부분이 아닌 시각적인 부분에서 매우 유명한 터라 조금 어려울지도 모르겠는데요. 선생님은 아시겠나요? 지금 MC님의 감미로운 목소리에 빠져서 순간 정신 잃을 뻔했는데 알 것 같기도 한데 시놉시스를 한번 들어보면 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영화의 시놉시스 한번 알려드리자면은, 죽은 아내가 남긴 유품인 피아노를 뜯어서 땔감으로 난로에 쑤셔 넣을 수밖에 없었던 가난한 파업 노동자의 가정에 11살 사내 아이는 권투나 레슬링이 아닌 중산층 계집에 나가는 발레를 꿈꾸며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대충 눈치채셨나요? 네, 이제 확실히 알 것 같네요. 발레하는 소년 빌리.
빌리 엘리어트 맞죠? 아, 딩동댕 맞습니다. 발레하는 소년 빌리 엘리어트가 이번 영화 소개 작품입니다. 위의 명대사는 선생님께서 빌리에게 춤을 출 때 어떤 기분이냐고 물었을 때 주인공인 빌리가 말한 대답입니다. 춤을 추는 것이 행복한 소년이 꿈을 이루기 위한 내용인데요. 네, 이게 굉장히 또 교육적인 영화예요. 아들인 빌리가 발레라는 다소 여성적인 것을 하면서 성소수자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아버지의 그런 걱정과 편견이죠.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는 빌리의 발레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여자와 남자, 즉 자신의 꿈에 대해서 성별은 상관없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또 편견을 가진 아버지가 빌리를 이해하면서 또 변화하면서 응원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네. 사실 편견과 고정관념은 누구나 쉽게 깰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주변 환경이 그랬으니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편견과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자식을 응원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처음 이 영화를 접했을 때 무척 어렸을 때라서 발레복을 입은 빌리가 조금은 부담스러웠는데요. 하지만 점차 성장해 나아갈수록 미디어와 다른 매체들도 성장해 남성 댄스와 피겨스케이팅, 남성 부분,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는 모습을 보니 이제 저도 조금 성별에 따른 직업 분류의 문제점을 제대로 마주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영화는 2001년도에 나온 영화인데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큰 충격을 주었어요. 또 거기다가 이 영화는 남성 중심적인 광부 문화가 존재하는 영국 북부 탄광촌이 배경 설정이기 때문에 더욱더 인물들은 혼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인공의 아버지 또한요. 평생을 남성 중심적인 광부 문화 속에서 살았을 텐데 아들의 꿈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지속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또 자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고 자신의 아들을 응원하는 모습이 굉장히 어른답고 멋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멋진 어른이란 그 현실을 제대로 마주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학생들도 멋진 어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멋진 어른이라니 너무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장래희망을 직업에 한정하기 바쁘지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이 하고 싶은 건지 제대로 생각해 보지가 않잖아요. 이번 기회에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정말 진정한 어른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진로 수업 시간에도 이제 학생들한테 했던 얘기가 있는데 꿈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요즘 학생들을 보면 직업을 정하기에만 바쁘고 또 자신을 제대로 되돌아보는 시간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로 시간을 좀 활용해서 좀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뭐 롤모델 찾기, 또 뭐 관련 신문 기사를 스크랩하기 등등의 그런 질문하는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을 때까지 제 노력은 멈추지 않겠습니다. 진짜 정말 선생님께서도 정말 진정한 멋진 어른이신 것 같아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이번에 온몸이 따뜻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배는 조금 따뜻한, 가슴은 조금 따뜻한 고정관념을 깨는 영화 빌리 엘리어트, 영화를 좋아하는 당신에게 추천합니다. 모처럼 선생님이 나오셨는데 선생님에 대한 질문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 저희가 질문 몇 가지를 모았습니다. 자,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만 대답해 주세요. 물론이죠. 학생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건 늘 즐거운 일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는 언제부터 하셨나요? 독학인가요? 저도 통기타를 치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서 혹시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음알못이었어요. 음악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이론적인 거 너무 어려워서 노래도 잘 못했고 힘들어했는데 대학에 갔는데 그 지하에 동아리방이 있었습니다. 그 지하 동아리방이 얼마나 낭만적으로 보이던지 그 쾌쾌한 습기와 곰팡이네. 거기서 이제 선배들이 기타 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멋있죠. 그래서 그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부르고 뭐 드럼도 치고 그러면서 제 대학 생활의 거의 한 80-90%는 그 동아리방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타를 접하게 되었고 지금도 꾸준히 이렇게 써먹고 있습니다. 잘 치는 팁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기타가 뭐 좀 잘 치는 건 어렵지만 처음에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은 악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좀 좋아하는 노래, 좀
코드 진행이 쉬운 노래를 하나 정한 다음에 네. 그 노래만 계속 주구장창 연습을 하다 보면 네. 다른 노래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결국에는 이제 꾸준한 연습만이 그렇죠. 모든 게 그렇지만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낭만적인 대학 생활을 보내셨던 것 같아요. 저도 되게 그런 대학 생활을 보내고 싶네요. 나중에 대학을 꼭 가면은.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질문은 애니고에 오셔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약간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애니고는 이제 일반계고와는 다른 점이 많다 보니까 좀 느낀 점이 일반계고와는 또 많이 다르실 듯해요. 왜냐면 이제 처음에 오실 때도 일반고에서 수업을 하시다가 오셨다고 했고 네. 이제 애니고는 특성화고니까 일반고와 많이 차이점이 있을 텐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느낀 점이 어떠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이 조금 길어져도 될까요? 네. 네, 좀 최대한 간략하게 한번 해볼게요. 네. 처음에 좀 많은 기대를 하고 온 것도 사실이에요. 네. 제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또 이제 대학 입시에만 복무하면서 굉장히 좀 찌든 학생들과 함께 찌들어 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오면 좀 더 창작력 높은 친구들과 뭐 네. 이것저것 재미있는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기대를 했는데 뭐 2학년 정도는 괜찮지만 3학년 교실 들어가면 네. 여전히 이제 학생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아, 또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또 여전히 이제 경쟁과 입시와 또는 취업과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고 과제도 많고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학생들이 왜 이렇게 힘들까, 경쟁 없는 곳은 없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가끔은 너무 이 피곤하고 힘든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진이 빠지는 듯한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한 번은 또 글을 써서 학생들한테 읽어준 적이 있는데 네. 그때 어떤 학생이 저한테 작은 메시지를 보냈어요. 3학년 학생이. 네. 뭐냐면 내용은 그런 거였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쌍하게만 보지 마세요. 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길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는 길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또 깨달았죠. 내가 또 아이들을 너무 납작하게만 봤구나. 개개인의 생활과 삶이 다른 거고 아이들의 꿈이 분명히 이제 선명하게 존재하는 건데 내가 너무 또 불쌍하게만 봤나? 뭐 이런 반성을 하면서 네. 지금은 조금 더 이제 그 학생들의 뭐랄까 괴로움에 제가 감정이입해서 같이 괴로워한다기보다는 그 친구들의 좀 입체적인 모습들이 네.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애니고에서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애니고도 그렇고 일반계고도 그렇고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이제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애니고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보통 일반계고 친구들보다는 빠르게 미래를 결정한 친구들이고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라고는 해도 분명히 힘든 일도 있고 힘든 시간도 있고 그리고 이게 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병현 선생님이 이렇게 학생들의 괴로움에 공감을 해주시는 것도 그리고 이 길을 선택한 학생들을 존중해 주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지금 다 대본에 없는 애드립이잖아요. 멋진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요. 네. 저뿐만 아니라 애니고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과 또 여러분의 뭐 보호자분들이라든가 주변에서 굉장히 응원해주는 사람이 많다는 걸 꼭 잊지 말고 조금은 돌아가더라도 조금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뚜벅뚜벅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모습이 진짜 멋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살짝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 유쾌하신 또 병현 선생님과 즐거운 토론 시간이 왔습니다. 자, Hear my opinion. 저번에는 깻잎 논쟁을 했었죠. 자, 이번에도 비슷한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하게 가볼 건데요. 자, 지금은 친구인 첫사랑과 연락하는 연인. 이거 이해하실 수 있나요? 제가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라면 이해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첫사랑이란 말이에요. 갯벌 같아요. 평소에는 이 밀물에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지만 네. 가끔씩 이제 때가 되면요. 네. 자기 자기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고 한없이 그 안에 그냥 빠져들게 하는 게 첫사랑이에요. 헤어나올 수가 없고.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친구라는 이름으로 계속 소환하다 보면요. 네. 헤어나올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혹시 MC분은 혹시 갯벌 혹시 빠져보셨나요? 저는 빠졌던 것 같긴 한. 아무튼 제가 아직
19살이기도 하고 네. 대학교도 못 갔고 음흠.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세상에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게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사랑이랑 이제 선생님 분들이 알고 있는 사랑이랑 좀 다른 것 같아서 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랑이란 게 시간이 지나면서 좀 완성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사랑도 있지만 현재의 사랑이 시간이 지났을 때 네. 모습이 좀 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 미화되기도 그렇죠. 하고 그게 싫어질 수도 있고 나를 성장시킬 수도 있고 네. 나를 변화시킬 수도 있는데 사랑이란 좀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변화하면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저도 사랑을 한번 알아보도록 지금부터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사랑이란 파도는 언제 몰아칠지 모르는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파도 정말 좋은 말이네요. 사랑은 정말 파도처럼 잔잔하면서도 역동적으로 가슴으로 몰려왔다가 갑자기 쑥 하고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정말 어려운 것 같네요. 전 앞으로는 못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닙니다. 사랑은 꼭 이성 간의 사랑만 있는 건 아니니까. 네, 뭐 친구 간의 사랑, 가족 그렇죠. 간의 사랑, 그렇죠. 뭐 사제 간의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뭐 어쨌든 자기 주변의 것들에 지금 집중해 보는 것 자체가 사랑의 이제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어렵네요. 역시 사랑하면서 살기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잠시 쉬어가는 겸 사랑이 가득 담긴 노래 하나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눈이 갔네 하얀 그 얼굴에 질리지도 않아 넌 왜 슬쩍 웃어줄 땐 나 정말 미치겠네 어쩜 그리 예뻐 baby 뭐랄까 이 기분 널 보면 마음이 저려오네 뻐근하게 어떤 단어로 널 설명할 수 있을까 아마 이 세상만 모자라 가만 서 있기만 해도 예쁜 그 다리로 내게로 걸어와 안아주는 너는 You know it's so beautiful Baby you will never know 내 품에 숨겨두고 나만 볼래 어린 마음에 하는 말이 아니야 꼭 너랑 결혼할래 어떤 단어로 널 설명할 수 있을까 아마 이 세상만 모자라 가만 서 있기만 해도 예쁜 그 다리로 내게로 걸어와 안아주는 너는 몇 번을 말해줘 자, 사랑 가득 담긴 아이유의 복숭아는 사랑이 시작될 때의 설렘을 노래한 곡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태도를 가사로 표현했다고 하네요. 요즘 그 혐오를 주제로 삼아서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비하하고 혐오하고 그러기 전에 이 곡을 만든 아이유처럼 서로가 서로를 좀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게 당연한 게 결코 아니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좀 자신을 사랑하고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곁에 있는 게 진짜 결코 당연한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는다고도 하죠. 자, 그럼 우리 모두 지금 곁에 있는 친구나 아니면은 부모님 혹은 뭐 연인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마음껏 사랑해 주도록 합시다. 자, 그럼 다음 코너로 넘어가서 오늘의 밸런스 앤 퀴즈 가볼까요? 오늘 밸런스는 과연 어떤 게 나올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요. 자, 첫 번째 밸런스 게임, 핸드폰 떨구기 대 노트북 떨구기. 자, 과연 선생님께서는 어떤 걸 선택하실지. 차라리 노트북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왜냐면 요즘 또 핸드폰을 많이 쓰다 보니까 네. 핸드폰에 소중한 자료나 사진들이 많거든요. 그 추억 기억할 수 있는 거지 사진밖에 남는 게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노트북을 떨구겠습니다. 그러시군요. 저는 차라리 휴대폰을 떨어뜨릴 것 같네요. 근데 이거를 선택한 이유에는 약간 제 개인적인 비하인드도 있는데, 제가 노트북을 저번에 한번 샀었는데 잘못 사가지고 돈을 날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 추천을 받아서 산 노트북을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떨구면은 정말 부모님께 굉장히 많은 혼이 날 것 같기 때문에 네, 핸드폰은 부서지더라도 노트북만큼 지켜야 되지 않나, 그런 약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또 그 안에 과제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중요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자, 그럼 두 번째 밸런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선생님께서 학생이 되신다면 학교에 담요 가져가기 하고 학교에 인형 들고 가기. 자, 둘 중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저는 우선 인형을 선택할 것 같아요. 담요는 뭐 겉옷을 덮으면 되는 거고, 고3이 할 말은 아니지만 요즘 학교에서 잘 때 인형이 없으면은 불편하더라고요. 잘 때 저는 그 학생들이 왜 그렇게 토실토실한 인형들을 들고 오나 생각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고3이 말이야. 고3 때 원래 제일 피곤하긴 하죠. 제가 만약 학생이라면 저는 담요를 선택할 것 같아요. 담요는 덮을 수도 있고 벨 수도 있고 저 자신을 숨길 수도 있고 좀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이, 선생님께서 그 다이소 그 푹신푹신한 인형을 안 만져보셨군요. 베개보다 더 푹신하고 말랑말랑한 인형만 있으면은 목도 안 꺾이고 얼마나 좋은데요. 봄에도 쓰고 여름에도 쓰고 가을에도 쓰고 뭐. 알겠습니다. 인형도 굉장히 좋겠네요. 하지만 저는 아직 담요파. 자자, 다음 질문 가볼까요? 네, 담요파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가서, 자, 물 안 마시고 음료수만 일주일 먹기 네, 음료수 안 마시고 물만 일주일 먹기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으면 차라리 물만 마시겠어요. 네. 이게 저도 조금 더 나이가 어렸을 때는 음료수를 선택했을 것 같은데 네. 음료만 먹고서는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음료는 당이나 탄산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네. 그게 결국은 여러분의 몸을 상하게 해요. 너무 달고. 건강하게 살려면 물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성적으로는 물론 물을 먹으라고는 하고 있지만 저는 아직 어린애인 것 같아요. 뭔가 음료수를 일주일 동안 먹어도 딱히 상관없을 것 같다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자, 놓칠 수 없죠, 그런 기분. 그럼 마지막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자, 시원한 것만 일주일 먹기 대 따뜻한 것만 일주일 먹기. 극단적이네요, 질문들이. 네. 어떤 걸? 계절마다 좀 다르겠죠.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좀 따뜻한 것을 일주일 먹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건강과 관련된 건데요. 네. 사람 몸이 찬 거를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장에도 좋지 않고 몸에 좋지 않습니다. 따뜻한 거는 천천히 식혀 먹으면. 그렇죠. 그 만약에 혹시 그럼 여름에도 따뜻한 걸 드실 건가요? 완전 찜통 더위인데요? 이열치열 이런 말 아시죠? 네. 그 더울 때 또 뜨끈한 거 한 사발 하면은 네. 몸에 이제 땀이 쫙 빠지면서 건강해집니다. 이렇게 몸보신 나는 거죠. 그렇죠. 이 참 멋진 어린이 되는 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평생 어린애로 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언젠가 또 어른이 되잖아요. 네. 포기하지 마시고. 사람마다 또 개인 취향이 있으니까요. 네. 뭐 어른이라고 해서 꼭 다 저처럼 선택하는 건 아니니까. 다른 학생들의 의견도 좀 궁금한데요. 그렇네요. 댓글로 써주시거나 오픈 채팅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제 학생에 한해서 소소한 상품이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프로그램인 퀴즈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은 저번과 달리 줄거리를 내주고 그에 따른 영화를 맞추는 문제입니다. 방영과 친구들이 추천하는 영화 무척이나 기대가 되는데요. 아, 좋습니다. 그럼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줄거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택시기사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유일한 목격자였던 10대 소녀는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누명을 쓰고 10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 한편 돈도 백도 없이 빚만 쌓인 벼랑끝 변호사는 거대 로펌 대표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료 변론 봉사를 하던 도중 10대 소년의 사건을 알게 되고 명예와 유명세를 얻기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10대 소년과 만남 후 변호사는 사건 해결에 대한 정의감에 불타오르게 된다. 입니다. 조금 어렵죠? 네. 마치 영화 소개가 그 유튜브 광고 중에 네. 제 딸을 죽인 아. 여기 비슷한데요. 아. 여기 흥미를 끄는 아유, 네. 그런 줄거리인데요. 그렇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네. 이 영화도 그 사람과 사람의 어떤 우정, 신뢰 이런 거를 다룬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이 꼭 맞추시고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이 영화는 2016년에 아, 나왔죠? 그렇죠. 네, 너무 조금 드렸나요? 하지만 명작이니까 금방 찾으실 것 같고요. 이 실화를 배경으로 한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예, 그것이 알고 싶다 나왔던 것 같은데. 네. 네. 아, 힌트가 아닌 것 같은 거는 기분 탓이겠죠. 자, 아무튼 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마지막 코너도 다 끝났으니까 이제 저희도 막을 내릴 시간이에요. 선생님 오늘 게스트로 참여하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너무 재밌었고요. 아, 네. 네, 일단 뭐 지금 MC 분이 워낙 또 진행을 잘해 주시고 느낌도 좋아서 재밌게 짧은 시간이지만 네. 여기 즐길 수 있었고 네. 또 이 학생들도 같이 보고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많은 친구들이 같이 좀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병은 선생님을 이제 급하게 섭외하느라 조금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도 혹시 라디오를 진행하게 된다면은 혹시 고정 자리인가요? 고정자 저희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현이 간다 뭐. 좋죠. 네. 가끔 와서 노래만 하고 가거든요. 좋습니다. 저희가 한번 진짜 진지하게 기획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제 세븐일레븐 라디오 벌써 3회차입니다, 여러분. 더 틀을 다듬고 사람과 사람의 연결점이 되는 라디오로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세븐일레븐의 MC 박효성. 네, 게스트 김병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눈이 갔네 하얀 그 얼굴에 질리지도 않아 넌 왜 슬쩍 웃어줄 때